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일본에 저항하는 거죠. 의병입니다. 진짜 병사가 아니라 의롭게 일어난 병사, 즉 원래 그냥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스스로 군대 만들어서 조직해서 일본과 싸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차례 항일 의병운동이 있을 건데요. 각각이 이제 어떤 원인으로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을미의병인데요. 한말 최초 의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을미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죠.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을미사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을미사변, 바로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생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디 한 나라의 왕비를 함부로 살해할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이후에 이어진 을미개혁도 문제였죠. 거기에서 단발령, 그래서 뭐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를 잘라라 했던 겁니다. 아니, 충격적이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인데 우리가 어찌 부모가 준 이 헤어를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봉기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게 정말 싫었던 유생들을 중심, 유학자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인 이런 애들이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더라. 그래서 유인석, 이소응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관파천 이후에 단발령도 철회되고 보종도 그만해라 이러니까 왕의 말을 잘 들어요. 왜? 유생이니까요. 그죠? 유생들은 당연히 왕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산됐더라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크게 뭐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말 최초 의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유생들의 주도로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이제 저항을 했다라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농민들도 많이 포함이 또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산 후 일부는 활빈당에 가담해서 이제 좀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그런 무장 농민단체에 함께하기도 해봤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은 을미에서부터 연결 잘 되시겠죠?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원인이었구나. 따라서 이런 걸 싫어하는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겠구나. 연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필수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을사의병의 전개가 되겠는데요. 을사의병도 연결 딱 되시죠? 을사하면 뭐예요? 우리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을사늑약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약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을사의병이 되겠는데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건 정말 전국적으로 일어난 봉기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이 계기였고요. 특히 이때는 정말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의병장 중에서도 평민 출신이 또 있었다라는 게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름부터가 누가 봐도 평민이잖아요. 이름이 신돌석, 돌돌이란 말이에요. 이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평민 출신으로서 태백산 호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잘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유생 의병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익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스시마 섬에 유배되었다가 순국된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라서 최익현 인물도 생각외로 자주 잘 출제가 됩니다. 을사의병 때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이구나. 최초로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했고 그 유명한 최익현도 여기에서 등장한 의병장이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수 개념 3번인데요. 바로 정미의병의 전개입니다. 한말에 세 차례 의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을사, 정미가 되겠는데요. 이 정미가 결국 마지막의 의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미의병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국권을 피탈당했기 때문에 참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의병들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독립군으로 많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미의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신다면 우선 첫 번째로 을사의병에서부터 이게 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을사늑약 너무 억울하잖아요. 왕도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1907년도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너희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도 없는데 어찌 이런 걸 파견하느냐? 결국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것을 이제 염려를 해서 군대까지 해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을 계기로 봉기를 하겠는데 요 군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무기를 갖고 왔겠죠. 그리고 또 이들은 훈련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많이 강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은 더욱더 조직적이고 아주 더 전투력 있게 준비를 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국 영사 간에 우리 의병이 이제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었고요. 뭐 물론 받은 건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서울 진공작전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서울로 가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고 총대장 이인영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의병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다 이제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가게 되고요. 서울 진공작전 같은 경우에는 내 총대장 이인영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3년상을 가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약간 세력 자체가 와해가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보지는 제대로 잘 전개를 해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간다? 그렇지요. 이제 독립군 세력으로 간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관련한 자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첫 번째로 이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차 의병하고 2차 의전, 3차 의병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의병장 이름만 좀 혹시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돌석이 나온다면, 그죠? 신돌석 나온다면, 아하, 이거 뭐다? 아, 이거 을사, 의병이구나. 요 정도로. 그래서 뭐 이소응 나온다면 아, 이 사람이 을미의병이구나. 요 정도로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서울 진공작전 얘기했었잖아요. 연합의병군 요게 이제 13도 창의군 말하는 것이고 한성으로 즉 서울로 이제 진공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잘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미의병 당시의 신분 구성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특징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들어오게 돼요? 병사들이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정말 대부분의 막 직업이 다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요 사진 정말 잘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군인이겠죠? 군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된 군인이 합류했다 하면 그래서 무슨 의병으로? 정미의병으로 연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더라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자료 읽기로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을사의병 당시 최익현의 경문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 10월의 소행은 실로 만고에 없었던 일이다. 하룻밤 사이에 종이 조각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해서 500년 종사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으니 이 때문에 천재 신명도 놀랐을 것이고 조종의 신령도 통곡하였을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죽어서 충의의 혼이 되는 게 어찌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의병에 가담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제 임금을 죽이고 임금을 보면 이등방문 나오죠? 이토이로부미 말하는 겁니다. 이토이로부미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이등방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맥켄지가 기록한 정미의병 당시의 상황 나와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 정규군의 구식 제복을 입고 있었고 라는 내용을 통해 해산된 군인이 가담한 그러한 정미의병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랑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단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롭게 일어났던 군대더라라는 것이고요. 서울 진공작전 나와져 있습니다. 자, 모인자가 10,000여 명이라 이에 서울로 진군 입경하여 통감부를 격파하고 협약을 취소시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인영이 이제 이렇게 진궁을 재촉하고 스스로 300여 명 이걸 먼저 동대문 삼진을 밖에 이르렀다. 각군이 이르지 않았을 때 아쉽게도 일본병이 먼저 쳐들어와서 서울을 둘러 분전하였으나 적에게 대적할 수 없어서 일본군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퇴군하였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지는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우리 관련해서 개념 확인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은 을미사변의 발발과 그 다음에 이것의 실시에 반발해서 일어났대요. 우리 뭐를 자꾸 자르라 그래? 그치, 우리 머리카락을 자르라 그러죠. 단발령의 실시에도 반발을 한 거예요. 유생들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을미의병 당시에는 양반 유생 의병장의 신분차별 의식으로 인해서 결집력이 약했다. 그쵸? 이때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세력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들이 많이 가담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결집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또 금방 해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을사의병은 뭐 때문에? 그렇죠. 을사늑약 때문이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을사늑약의 체결에 반발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을사의병 당시 평민 의병장 하면 누구? 돌돌이 아저씨, 태백산 호랭이, 신돌석 아저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미의병에는 해산 군인이 합류해서 전투력 강화된 거 정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서울 진공작전 이후 일제는 의병의 저항이 식민지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의병에 대한 대리적 공세 다 죽이려고 뭐 한 거예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을미, 을사, 그다음에 정미의병 이 세 의병이 각각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비교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공부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